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전역을 경악하게 했던 비극적인 이야기, 오클라호마 걸스카우트 살인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양의 캠프는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3명의 어린 소녀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이 사건은 미국의 캠핑 문화와 어린이 안전 문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과연 캠프장에선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캠프장은 오클라호마주 록쉐이퍼에 위치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캠프장이었습니다. 걸스카우트들이 매년 이곳에서 여름을 보내며 자연과 교감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공간이었죠. 이곳에 모인 소녀들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곳에서 특별한 여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텐트에 짐을 푼 후 주변을 탐험하며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중 8살 로리 파머는 이번 여름이 인생의 가장 신나는 순간이 될 거라고 믿었었어요. 그녀는 엄마에게 "엄마, 내가 캠프에서 더 독립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설레는 마음을 전했고 이곳에서 함께할 친구들과의 시간이 기대되었죠. 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너무 예뻐. 이 나무들, 그리고 밤하늘을 볼 수 있다니 정말 좋아." 그 옆에서 또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치며 "우리가 이제 진짜 모험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겐 꿈에 그리던 장소였던 겁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로리 파머, 미셸 고세, 그리고 도리스 밀러라는 소녀들이었습니다. 각각 8살, 9살, 10살이었던 아이들은 저마다의 꿈과 개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로리 파머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였어요.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웃음과 따뜻함을 전해주던 로리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소녀였죠. 호기심이 많아 캠프에서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고 합니다. 미셸 고세는 예술가의 꿈을 꾸며 스케치북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미셸이 언젠가 미술가가 될 거라고 믿었죠. 미셸은 캠프장에서도 틈만 나면 조용한 곳에 앉아 나무나 동물들을 그리곤 했어요. 그녀가 남긴 작은 그림들은 자연을 향한 미셸의 애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도리스 밀러는 친구들 사이에서 든든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남을 잘 배려하고 책임감이 강한 도리스는 언제나 친구들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죠. 도리스는 "친구야, 넌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항상 네 편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며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우정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6월 12일) 캠프장은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밤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천막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듣고 가끔씩 텐트 천에 스치는 기이한 그림자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이불을 끌어당기며 숨죽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서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며 속삭이기도 했죠.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도 밖에서 소리 들려?"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뭔가가 지나가는 것 같아. 하지만 그냥 동물일 거야, 그치?" 두 아이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캠프 지도자들도 이상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밤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바람 때문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새벽녘이 되자 캠프장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로 뒤덮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내가 경찰이 된 이후 가장 끔찍한 장면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캠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발견된 시체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3명의 소녀들이 발견된 텐트 안은 비에 젖고 살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겪었을 고통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된 로리 파머의 시체는 텐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가워졌고 그녀가 덮고 있던 여름 옷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로리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로 굳어 있었고 눈은 활짝 뜨여 있었으나 아무런 생기 없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손은 벌려져 있었으며 그 손끝에는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강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셸 고세는 텐트 한 구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소 비틀린 자세로 몸이 기울어진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와 팔은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었고 입과 코에서는 흐릿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입에는 마치 무언가를 삼키려는 듯한 고통스러운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셸의 몸에서는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그녀는 강하게 저항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리스 밀러는 텐트 입구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두 소녀들과 비교할 때 덜 당황한 듯 보였으나 그 몸은 역시나 잔인하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리스의 얼굴에선 마지막으로 공포를 느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녀의 팔꿈치와 무릎에는 흙이 묻어 있었으며 마치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 피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살해된 소녀들의 상태는 단순히 죽음 그 자체를 넘어 무언가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빼앗은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남아 있었던 물리적인 증거들은 이들이 저항했음을 암시하는 신체의 상처들, 긁힌 자국, 움켜진 손의 흔적, 몸을 방어하려 했던 자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방비 상태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썼을 뿐이었죠. 시체를 조사한 수사관들은 강력한 저항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이 마지막까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너무도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죠. 그들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은 단순히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것이었으며 일부 시체에서는 목이 심하게 눌린 흔적이나 강하게 눌려졌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경찰은 그들의 목과 가슴 부위에서 힘을 가한 흔적들을 보고 살인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잔인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 소녀의 어린 생명은 그 작은 텐트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손전등 등 사건의 단서를 통해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불우한 과거를 지닌 진 하트라는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했습니다. 진 하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사회와의 소통을 거의 포기한 채 홀로 외롭게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폭력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고 범죄 기록이 많아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깊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이렇게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언젠가 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경찰이 지나트를 체포한 후에도 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지나트는 신문에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곳에 없었어.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야. 라며 완강하게 부인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하트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이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내내 단서 부족에 시달렸고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슬픔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회견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죽음이 잊히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경각심을 오랫도록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남겼고 이후 캠프장과 어린이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오래된 미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남깁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캠프에서 일어난 비극은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죠. 앞으로도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